또 질문이 있으신 분 질문을 뭐 신성일 선생님에 대해서 질문하실 거 있습니까? 없으십니까? 말씀하신 아낌없이 주련다는 네. 파주 본원에 필름 35mm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게요, 제가 아낌없이 줄였다가 파주 영상자료원 파주 본원에 필름이 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아닙니다. 잘못된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요, 영화 필름이 10분 분량이 있어도 있음으로 표시가 되고, 그게 예를 들어 몇 년 전에 윤정희 선생이 그 교황청에 연주를 가면서 새남터의 북소리라는 천주교 영화를 영상자료원에 있다고 돼 있어서 전화를 드렸더니 15분 정도 있다고 그러더라고, 분량이. 그리고 필름이 있어도 상영이 불가능한 아주 안 좋은 상태도 일단 보관이 되면 있다고 돼 있는데요. 아낌없이 줄인다는 필름이 없는 게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걸 아셔야 됩니다. 여기 신성일 씨가 나온 건 아닙니다만 윤정희 씨가 나온 좋은 작품이 하나 있죠. 연목 감독의 분얘기입니다. 분얘기 영상 자료에 있는 거는 중국 버전입니다. 더빙도 소위 정말로 중국말로 나오고 음악까지도 바뀌었는데요. 그건 연목 감독의 대표작군에 속하는 작품입니다만은 만든 작품 가운데 4편 정도 다 꼽힙니다만은 제발 안 봐주길 바랍니다. 그걸 보면 실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영상자료원에 있는 거는 수집하는데 부분적이라도 의미가 있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그걸 수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영상자료원에서는 이제 계속 오는데 5일날 이제 아주 중요한 51년도 제작된 영화가 하나 찾아냈습니다. 사운드가 없는데. 네. 그 제목을 여기서 공연할 수가 없고요. 네. 제가 검증하러 갑니다만은. 네. 그렇게 해서 역사는 지금 과거 완료가 아니라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 계속 발굴이 돼야죠. 네. 저희가 지난번에도 마법선, 한바품에 이런 걸 가서 봤거든요. 보고 또 만약에 방금년이나 이효도 같은 필름이 없었다면 오늘날에 이화시 선생님이 안 계셨죠. 그래서 우리가 50년대, 60년대 정말 많은 영화들의 필름이 지금 없어진 필름들이 너무 많은데 많이 찾았으면 좋겠어요, 선생님. 그래야 아까 선생님이 말씀하신 잘된 영화는 배우가 남는다고 하셨는데 그런 영화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희가. 뭐 대표작들요. 그게 참 저희가 안타까운 일이죠. 그리고 뭐 질문 더 하실 분 있습니까? 네, 예진수 기자님. 네, 오늘 너무 귀중한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갖다 들을 수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지금 유럽에 있는 젊은 친구들은 이제 고전 영화도 지금 얘기를 하는 얘기가 되거든요. 젊은 애들도 이제 고전 영화도 보고 그러는데 지금은 한국에서는 고전 영화가 완전히 지금 거의 말할까 멸철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신성일 선생님 같이 이런 그 아까 문학적인 그런 토대라든지 그다음에 아우라라든지 본인의 노력이라든지 그런 대배우들이 그런 어떤 뭐랄까 고전 영화다운 그런 어떤 그 깊이 있고 그다음에 그 뭔가 좀 삶의 그 뭔가 깊은 의미를 던지는 그런 영화들을 많이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에 물리 영화들이 그렇기 때문에 고전 영화에 대한 어떤 관심도 낮아지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요. 어떤 앞으로 이걸 어떻게 타개해야 될지 좀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역사의 중요함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날 송강호가 있죠. 전도연이가 있죠. 올해 한국영화 100년이라고 그래서 무슨 스포츠 동안 이런데 최고의 배우를 뽑으라니까 신성일도 대중적으로 잘 알려져 있잖아요. 그건 좋아요. 김성호, 김진규, 전도연 앞서서 김지미, 최연희 다 있습니다. 몰라요. 왜냐하면 역사를 모르니까요. 송강호 최고 배우, 봉준호 최고 감독, 좋은 감독입니다. 정말 올해 영화 100년이라고 해서 제가 상당히 일생에 가장 바쁜 해를 보냈습니다만 여기서 꼭 정말로 꼭 한 가지 꼭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한국 영화 100년 유리적 구투를 아시죠?
이리저 구토를 기점으로 해서 한국의 영화에 출발하려고 하는데 잘못된 겁니다. 그것은 앞으로 저가 같은 사람이 전도사가 돼서 이걸 규명을 해야 됩니다. 이리저 구토라는 건 뭐냐 하면은 연극 속에 등장했던 인물이 퇴장하면은 퇴장했던 자리에 무대 장치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스크린이 내려와서 사라졌던 배우가 그 음악에 나타나는 겁니다. 스크린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게 약 10여 번 되는 겁니다. 어떤 장면이 들어간 것은 모릅니다. 그런데 이리적 구투라는 뜻은 뭐냐면 한문으로 이리적 구투는 이리를 지키기 위해서 원수와 싸운다라는 의미입니다. 원수 구자, 7토자. 그게 1919년 10월 27일 날 단성사에서 개봉이 된 게 아니라 상연이 된 겁니다. 연극은 상연이죠. 상영이 아니고. 그때 바로 김도산이라는 신국자 대표가 약 1시간 정도 되는 연극 7, 8곡을 하는 가운데 10여 초의 필름이 들어와서 나온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이리적 구투라는 연쇄극에 앞서서 약 15분 미만의 다큐멘터리가 한 편 상영이 돼요. 그게 경성전시경입니다. 경성이라는 것은 일제시대의 서울 이름을 경성이라고 그러죠. 전시는 뭐냐? 경성 전시가지의 풍경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이리적 구투에 앞서 상영을 했습니다. 이거 누가 찍었느냐? 한국 사람이 무슨 기술이 있었어요 그때? 1919년이니까 일본 천할 소속 약칭 천할입니다. 천연색 활동사진 주식회사 약칭 천할 촬영기사가 와서 찍었다고 그랬습니다. 그 이름을 미야카와 소노스케라는 궁천조지주라는 사람인데 제가 100% 확신을 못합니다만은 당시 기록에 따라서 80% 정도는 제가 믿습니다. 근데 다만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일본 촬영기사가 와서 찍었다. 그것을 초대한 사람이 단성사 사장인 방진필입니다. 이분을 제가 한국 영화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이분이 제작자분이 약 없었기 때문에 완벽한 필름으로 만들 수가 없어서 필름이라는 문명이 이 길을 이용해가지고 연극 속에다가 10여 분을 찍게 한 것이죠. 그러면서 그 기사로 하여금 찍는 동안에 장춘당 공원 있는 그 장춘당 그리고 그때는 전차가 달릴 때니까요. 왜냐하면 1898년도부터 인천 제물포에서 남대문까지 전차가 다닐 때입니다. 기차가 다닐 때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죠. 그러니까 전차가 다니는 풍경이라든가 살거지 다리라든가 그리고 남대문 일대 장면을 찍은 겁니다. 이것을 보여준 겁니다. 영화 역사 연구받을 거 다 놓치고 영화인들도 말이죠. 자기네가 안 나왔으니까 다큐멘터리라고 해가지고 홀대를 냈습니다. 그래서 1963년도 이후에 돌아가신 이규환, 윤봉춘, 복혜석, 최공동, 이필호 초창기 영화인들이 모여가지고 바로 영화의 날을 정한 것이 이리적 구토로 연쇄곡 시작한 겁니다. 이게 잘못된 겁니다. 이리적 구토에 앞서서 경성전시경이라는 그 당시 표현은 기록영화라는 말이 없습니다. 다큐멘터리라는 말은 당연히 없었죠. 실사영화입니다. 실제로 찍은 촬영이라는 이야기죠. 세계 영화 역사의 이름을 딱 한마디만 하고 마이크를 끄겠습니다. 루메르 형제 영화 탄생이 어디서 시작됐습니까? 1895년 12월 25일. 그게 열차에 도착 일본도 남짓한 영화입니다. 1분 2초 정도. 루메르 공장의 노동자들 물 뿌리는 정원사 1년의 영화 12편을 파리 극장에서 상영을 했습니다. 이 영화가 극장 배우가 나온 배우입니까?
다큐멘터리죠. 영화 역사는 필름이 역사죠. 그 메커니즘이 없는 건 영화 역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선배들도 실수를 많이 했어요. 윤병남 선생 그리고 카프 쪽에 사회주의자입니다만은 예마 같은 이론가도 변태고 활동사진 연쇄국이 영국에 변형된 하나의 형태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영화가 아니다. 말을 발음을 했는데 그러면서 그에 앞서서 실사 영화 경성 전시경이라는 다큐멘터리를 만들었다는 사실을 완전히 무시해버렸어요. 근데 오늘날 저 자신까지도 6년 전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영화 역사라는 것은 아까 이야기를 했죠. 과거 완료가 아닙니다. 제가 썼던 그 시행착오도 바꿔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형으로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저 이야기 속에 잘못이 있다면 그 후학들이 현재 진행형으로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또 질문을 네. 아니, 기자님이 말씀하셔가지고 저는 영화 현장에서 있었던 눈으로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감독 성종무입니다. 저는 영화를 한 32년 했고요. 조수 생활을 한 100여 편 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왜 지금 우리나라는 영화가 고전들을 잘 안 볼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고 저는 74년도 이때부터 시네필로서 영화를 계속 봐왔던 세대고 영화를 계속 보면서 그 영화가 좋아서 촬영 감독으로서 현장에 나왔고 지금 이제 시나리오 쓰면서 영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거는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오션웰스 하면 누가 생각납니까? 그 시민 케인 하면 그레그 톨랜드 촬영 감독하고 또 누벨바그를 이끌었던 네스토 알만트로스 촬영 감독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는 현상소가 없는데 오늘 와서 깜짝 놀란 게 필름을 봤습니다. 필름 현상한 걸, 필름 영상기로 튼 것을 별들의 고향을 보고 지금 오늘 보면서 느낀 것은 박수배 감독님한테도 묻고 싶은 게 있는데 입자에서 픽셀로 바뀌었습니다. 뭐가 많이 바뀌었을 것 같습니까? 저는 이제 입자 세대에서 배웠고 디지털로 오는 픽셀 세대 합성으로 넘어가고 그다음에 완전히 지금 디지털로 넘어간 세대 요걸 경험하고 있는데요. 참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전 입자로 남겨져 있을 때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눈의 로고 함수화돼서 필름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감성을 오늘 또 여기서 느꼈습니다. 근데 디지털화 되면서 우리는 우리 뇌 속에 가지고 있는 알파파나 이런 신비로움 같은 것들 없다 보니까 사람들이 필름을 영사된 것을 보면서 그런 감성을 못 느껴요. 디지털화 되면서 빠르게 찍고 빨리 하고 어떻게 찍어야 되는지에 대한 것이 토론되지 않고 모든 걸 다 포스트 작업으로 밀어넣는 그런 사태가 돼서 요새 영화들을 보면 영화를 보면서 신비로운 것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영화 100주년에 촬영 감독은 빠졌습니다. 영화 100주년 추진위원회 과학이 발달되고 현상법이나 장비에 대한 발달로 인해서 누벨바그, 네오리얼리즘 이런 계열 영화들이 나왔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것을 외면하고 전부 영화에 대한 역사를 새로 써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말이 길어졌는데요. 의리적 구트는 장군의 아들에서 제가 촬영부를 할 때 그 모습을 그대로 재현했고 정일성 감독님하고 작업을 했습니다. 지금 제가 묻고 싶은 거는 앞으로 지금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저는 필름으로 배워서 그런 감성을 아까 제가 봤을 때 별들의 고향은 촬영 감독의 힘이 굉장히 컸다고 믿는데요. 송영수 감독님도 봤고 강강호 조명 감독님도 나오고 전유성 씨 나오고 그 다음에 옆에 이장호 감독님 단역으로 잠깐 나오는 거 보는데 우리가 앞으로 계속 이 후학들한테 끌고 나가려면 지금 박수미 감독님이나 옆에 구중무 촬영 감독님 이 필름 시대들을 경험했던 분들의 이 기술을 어느 정도 넘겨줄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단절되는 건 아닌가. 아예 요새는 필름을 모르고요. 어떻게 형성되는지 그 다음에 노출에 대한 것을 전혀 모르고 영화를 찍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준점이 없이 영화를 찍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영화가 전 세계적으로 별로 인정을 못 받고 몇몇 좀 프로파간다적인 영화들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거는
지금 입장에서 지금 픽셀로 갈 때 어떻게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 좀 답변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너무 길어졌네요. 네, 그 디지털 시대에 부인할 수가 없죠. 저도 아날로그 시대에 태어나서 스마트폰도 이제 다룰 줄 알고 그 문명이기를 100% 활용합니다. 스마트폰 없으면 하루도 못 견뎌요. 그러니까 우리가 멍청이를 만들어요. 옛날에는 노래 가사 정도는 다 3절까지 외웠는데 왜 외웁니까? 노래방에 가면은 자막이 나오는데요. 그런데 역사라는 게 그게 아니죠. 그 디지털 시대를 누가 막습니까? 문제는 그게 혼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혼이 없다. 그래서 역사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디지털 시대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역사를 한다면 토마스 에디슨을 우리가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네? 하루아침에 있는 게 아닙니다. 또 디지털 시대 이후에 어떤 시대가 열릴지 모릅니다. 그래서 나는 그 예술성의 회복을 상당히 중시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또 그런 이야기 했죠. 영화에 대해서 상당히 뭡니까? 이분법적으로 정치적으로 요즘 영화가 이념화하고 있어요. 정말 이야기하다 보면 100년이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영화 100년이라고 해서 백상을 뽑습니다. 어느 특정 신문사에서 영화 100년 백상을 뽑으라고 했는데 나이 많다 보니까 거기다가 양념을 꼈는지 가고 보니까 영화 감독들 포함해서 영화인들이 한 20여 명이 껴있더라고요. 선정위원 36명 정도. 다 이해 당사자입니다. 그리고 뽑아낸 결과가 뭐냐면 이념 영화예요. 영화 역사라는 것을 이념의 잣대로 보는 겁니다. 그 역사가 없어요. 해방전 영화는 공부도 안 했고 심지어 정진우 감독의 초도 못 본 평론가가 초가 어떤 영화죠? 또 안다고 하는 제작자가 나서가지고 설명하는데 잘못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게 강론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작품 제목은 여기서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 완전히 정치적 영화예요. 그리고 이른바 보수 꼴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영화들 배제됐어요. 정진호 감독 같은 사람들이죠. 역사로 보지는 않습니다. 이념의 잣대로 보고. 그리고 무슨 두 개의 문 같은 영화들, 송도일이 문제를 다룬 영화들, 이런 걸 백편 속에 들어갑니다. 소망 같은 작품들. 거기 담겨있는 시대 정신은 제가 이해가 갑니다. 이것은 영화 예술로서 작품성으로서 봐야죠. 근데 제가 오해를 할까 싶어서 꼭 덧붙입니다만 영화 예술성만을 따지는 게 아닙니다. 그 비평가원의 묘도 다시 한 번 더 들어가야죠. 그건 영화사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이야기를 좀 길게 했습니다. 네. 그럼 뭐 더 질문, 네. 서미진 교수님이 오셨어요. 고대 저기. 네. 이렇게 김종문 선생님이랑 영화학에서 테이블 토론에서 봤는데 이렇게 오늘 또 봐서 영광이고 우리 이하시 선생님과 박승민 선생님도 만나서 반가운데 아까 우리 그 감독님이랑 우리 또 기자님이 질문하신 것에 연결되는데요. 저는 이제 그 한국 영화를 이제 근대 매체 관점에서 한국 문학하고 연결해서 가르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우리 김종원 선생님도 너무 잘 아시겠지만 제가 또 박사 논문 쓸 때 너무나 선생님 책을 여러 번 읽었기 때문에 그 비평서를 그 문해영화를 나누고 장르를 나누는 것에 대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방금 그 질문한 거랑 연결되는데 이제 근대 매체로 다루다 보니까 영화를 이제 그 아우라의 몰락이다. 필름 시대마저도 이제 아우라의 몰락이다. 이제 이걸로 다가가고 이제 디지털 감성의 학생들이기 때문에 이제 들레주의 이제 이런 원본 없는 실제 이미지들 이런 실제 없는 원본 없는 이미지들 가상 이미지들 이런 것들 모든 이제 합성이 되고 이제 이런 것들인데 오늘 이제 이 영화를 보면서 특히 이제 별들의 고향을 보면서 이제 저는 이 영화를 참 많이 봤어요. 근데 한 번도 운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극장에서 이렇게 큰 타이틀 이렇게 이 극장이라는 공간과 이 스크린의 크기가 감성을 울리고 이 아날로그적인 감성과 신성일 배우의 얼굴이 너무나 이게 다가오는 게 너무 매력적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 뭐 안인숙 배우님도 그렇지만 그래서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이제 김종원 선생님께서 이제 여러 번 예술성에 대해서 한국 영화의 예술성에 대해서 논하실 때 유현목 감독의 어떤 작가 의식, 주제 의식을 많이 논하셨고 그 맥락에서 이제 또 이렇게 배제되는 감독들도 있고 그랬는데 이제 시대가 바뀌다 보니까 이제 예술성이라는 그 개념 자체도 이제 변화되고 있고 요즘도 젊은 학생들이 느끼는 것도 어떤 판타지라든지 환상이라든지 마블에서 느끼는 것들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그 감성 그리고 지금 우리가 1970년대 제가 느꼈던 정동들 이 큰 스크린에서 느꼈던 정동이 너무 강하게 다가왔는데 이런 감수성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은 디지털 감성이 있지만 굉장히 아날로그적인 감성을 그리워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향수들을 다시 또 누리고 싶어하고 하는데 저희 또 영국이나 이런 나라들처럼 이게 좀 이티를 다시 재상향하듯이 저희도 이렇게 좀 좋은 이런 문화재가 좀 활발하게 아까 우리 기자님 질문하신 것처럼 고전 영화에 대해서 학생들이 보면 정말 좋아하거든요. 의외로 미몽 같은 경우도 좋아하고 그래서 이런 게 좀 문화 행사로 좀 많이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김종원 선생님께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자면 과연 예술성이라는 게 이 시대에 어떻게 재정이 돼야 되고 재정이라기는 뭐하지만 어떻게 좀 더 확산된다든지 좀 다층화될 수 있을지 한번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알겠습니다. 그 질문 안 했으면 제가 완전히 예술지상주의자가 될 뻔했는데 그게 아니고요. 저는 그 예술성과 동시에 시대정신을 준 시입니다. 오발탄이 중요한 것은 그 시대의 삶, 그 현실을 그린 거 아닙니까? 분단시대, 그 판잣집, 주인공인 어머니 노재신 여사가 가자가자라고 부르짖는 대목, 청계천에서 목매달아 죽은 그 안학내의 모습, 십자가의 행렬, 김증주가 벼랑으로 올라가는 그 판자촌에 걸려있는 예배당의 십자가 같은 거. 그 시대의 정신은 뭐였을까요? 분단이죠, 분단. 분단이 국복이죠. 근데 오늘날의 시대 정신은 뭡니까? 다양성 시대의 정신. 나는 여기에서 조금 예술성과는 다른 이야기합니다. 인간성의 회복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한국 영화가 최근에 굉장히 폭력성 강해졌어요. 폭력의 차별화만 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저보다 좀 더 자극적이고 좀 색다른 폭력을 주입할 것인가. 그런 점에서 기생충이 갖고 있는 그 의미는 뭐냐면 폭력성이 들어가 있습니다만은 한 발 앞서서 인간에 대한 문제를 제시하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완벽하지 못하죠. 왜냐하면 거기에 나오는 미장센을 보시죠. 지하도 아닌 것이, 지상도 아닌 것이 그런 집에 살지 않습니까? 고개를 쳐들면은 여인이 종아리가 보일 정도의 그런 집에 바로 그 지점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걸 지상으로 끌어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인간성이 회복이 돼야 된다는 건 뭐냐면 내러티브나 소위 서사 중심의 영화가 돼버리면 안 된다. 그리고 흥미거리로 장면 하나하나에서 어떤 자극성을 부여해서 그것이 촉매가 되어가지고 흥행으로 끌어올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좀 더 인간적인 모습을 찾아내는 그러한 작업이
앞으로 한국 영화 젊은이들이 극복해 나가야 되고 얻어야 할 과제가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예수성을 강조하는 시대는 물론 아닙니다만은 거기에 예수성도 포함이 되면서 인간성이 회복돼야 된다라는 것. 이야기거리 중심에서 인간이 이야기를 해야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나와 있는 인간의 모습 떠오르는 게 있을까요? 최근에 나와 있는 친구와 함께 봅시다. 뭐 그 밖에 많은 영화 일일이 다 이야기를 해봅시다. 특수 촬영 휙휙 날아다녔다. 어느 정도 자극적이냐 이런 것만 봅니다. 물론 자국을 추구했던 시대가 있었죠. 1980년대 초 에마 부인, 깊은 산속의 옹달샘, 날마다 허물을 벗는 뱀. 제목만 들어도 무슨 이야기인지 알잖아요. 뼈와 살이 타는 밤. 다 이렇게 에러를 표방한 영화입니다. 근데 지금은 그것은 극복이 된 것까지는 좋은데 그 시대를 역으로 해서 폭력이 돼버렸어요. 폭력이 차별화가 돼버렸단 말이죠. 그것을 회복하는지 시급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상당히 아까 그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좀 찔리는데 저거를 조금 읽으셨네요. 많이 읽었다고는 볼 수가 없겠고 왜냐하면 제가 대단히 좋은 걸 못 쓰기 때문에. 선생님 글을 읽고 박사학위 논문을 많이 도움을 받으셨다고 그러시잖아요. 안 그래도 제가 여기 지금 보면 제가 질문을 드릴 내용 중에 디지털 시대 변화에 대한 이런 것도 있었는데 그거 생략하고요. 그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그 고전 영화를 보는 여기 한예종의 이진원 교수님이시거든요. 교수님하고 저하고 희귀 필름 컬렉션이라 해서 제가 어저께 그저께 이효도를 다시 봤어요. 그럼 그 3년 해야 되겠더라고요, 저희가. 그래서 2달에 한 번씩요. 지금 뭐 다음 달에는 우리 사르트르 원작의 소피아 로렌하고 맥시밀리안 쉘이 나온 흑백 영화 알토나의 사형수하고 긴 이별, 알리다 발리가 나온 61년 그걸 직접 번역을 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와서 보시면 돼요, 고전 영화는. 그리고 이제 이만 질문은 이만 받고요. 저희가 또 한 분을 모시고 싶은 분이 계신데 저희 올드 시네온 중에 그 신성일 선생님의 휴먼 다큐 사람이 좋다. 그걸 마지막 그 출연작이신데 그걸 MBC TV에서 그 기획하신 우리 오상관 PD님이 지금 여기 와 계신데 한번 모시고 얘기 한번 듣고 싶습니다. 올라가시죠. 그 휴먼 다큐 사람이 좋다. 그 기획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오스카님. 신성일 선생님의 마지막을 기록하신 분이시잖아요. 전 그걸 보고 가슴이 정말 찡했거든요. 그 아까 그 수아씨라는 딸까지 나와가지고 그 아버지의 그 날이 혼자서 그 아버지에 대한 얘기를 하고 할 때 참 가슴이 뭉클했는데 그 인터뷰를 보니까 우리 오상환 PD님이 정말 신성일은 비호감이었는데 같이 작업을 하고 나서 호감으로 바뀌었다라고 이제 그렇게 하셨어요. 그랬는데 그 뭐 얘기 좀 듣고 싶어요. 어떻게 예. 그 신문 기사 그 비호감이었는데 호감으로 바뀌었다 때문에 제가 여기 오게 된 것 같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저는 그 다큐멘터리를 제작한 PD는 아니고요. 그 다큐멘터리가 방송된 그 프로그램 제목이 휴먼 다큐 사람이 좋다라는 프로그램인데 그 프로그램을 관리 PD 그냥 저는 그냥 시사하고 조금 시청자 관점에서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바꾸고 좀 구성을 달려면 어떤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서 직접 제작하는 PD는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까 신성현 선생님하고 뭐 단 한마디 대화를 나눠본 적도 없고 그 PD가 찍어온 화면 속에 담긴 신성현 선생님의 모습이나 말씀하시는 거 그런 것만 이제 들었을 뿐인데 그거를 보면서 막연히 갖고 있던 조금 비호감의 이미지가 호감으로 바뀌게 됐다라는 게 이제 기자간담회에서 말을 해서 기사가 되게 됐습니다. 저는 그 이유를 꼭 듣고 싶었거든요. 왜 호감으로 바뀌었는지. 근데 이제 뭐 그건 그렇고 또 말씀해 주십시오. 네. 그
저는 잘 모르고 대단한 이제 스타라는 거는 알고는 있었지만 네. 최근에 한 20년 정도 네. 신성엽 선생님이 언론에 이제 보도되거나 그런 모습들이 그렇게 좋지만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제 네, 기준으로는 조금. 네, 가장 최근에는 이제 뭐 책 내시면서 뭐 이렇게 그 이제 불륜이랄까 이제 네, 바람피신 네, 얘기 이런 네. 것도 하시고 그리고 국회의원을 3번 도전 끝에 이제 한 국회의원을 하셨는데 국회의원 하실 때 뇌물 혐의로 징역형을 네. 이제 선고받고 또 2년 복역도 하시고 예, 그런 것들이 조금 뭐라 할까 그 나이가 들어가면서 사람이 이렇게 변해가는 그런 좋은 모습으로 늙어가고 계시지 않다 왠지 네. 이제 그런 생각이 아마 저는 좀 막연히 비호감이었던 것 같은데 네. 이 다큐멘터리를 작년에 이제 폐암으로 투병하실 때 3월에 한 편, 그 다음에 돌아가시고 나서 11월에 한 편, 이제 2편이 나갔는데요. 그거를 보면서 사실 제가 비호감이라고 느꼈던 부분이 호감의 원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걸 보면서 그분이 이제 정치에 도전하신 것도 그렇고 그 다큐멘터리인지 아니면은 다른 데서 헷갈리긴 하는데 엄영란 선생님을 사랑 안 한 게 아니다. 엄영란 선생님도 사랑했지만 네. 다른 여인도 사랑한 것이 맞고 사랑에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다. 이제 이런 말씀도 이제 하셨는데요. 그런 거라든가 아니면은 이렇게 뭔가 박수 받고 영예로운 길만 가신 게 아니고 이제 감옥 생활을 해봤다는 거. 그것도 양심수로 뭐 민주화 운동을 해서 한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볼 때는 조금 손가락질을 할 만한 그런 혐의로 감옥살이를 하신 게 오히려 저한테는 더 매력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그거는 아무나 경험할 수 없는 거고 그 2년 동안 신성원 선생님께서는 아마 영화를 찍으면서 느꼈던 것과는 다른 또 다른 삶에 대한 뭔가를 느끼시지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하여튼 잘 들었고요. 그 방송은 그럼 이제 그런 이유 때문에 지금 비호감에서 호감이 되셨다고 하셨는데, 그럼 예전에 신성일 선생님이 출연하신 영화 이런 거는 뭐 전혀 본 적이 없으신? 지금 오늘 본 별들의 고향이 처음입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해서 본 첫 영화인 것 같습니다. 아마 뭐 길소뜸이라든가 TV에서 네. 이렇게 특별한 때가 되면은 하는 영화들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제대로 기억나는 게 없고. 네, 이렇습니다. 고전 영화를 잘 안 봅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희가 이제 신성일 선생님 오늘 추모전을 하기 때문에 또 이제 다큐를 만드셨고, 저는 이제 뭐 어쨌든 직접 만들진 않았지만 그걸 기획하시고 총책임자시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자리에 모셔봤습니다. 오늘 좋은 얘기 감사합니다. 그리고 뭐 더 하실 말씀이라도 신성일 선생님. 이거 어떤 얘기를 해야 되나 좀 고민이 돼서 네. 다큐멘터리 휴먼 다큐 사람이 좋다는 게 작년에 2번 나갔고요. 네. 2016년에 휴먼 다큐 사랑이라고 그런 타이틀로 엄영란 선생님의 이제 부부의 사랑을 중심으로 해서 최근에 이제 3년이 3편이 나갔는데 그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면서 한 인터뷰가 이분이 남긴 가장 마지막 어떤 언론과의 인터뷰가 아닐까 싶어서 좀 찾아보려고 그래서 그 기록을 좀 보면서 이분이 방송에는 안 소개되지 않았지만 또 어떤 말씀을 남기셨을까. 그런데 아쉽게도 그 제작진들이 그거를 보관하고 있어서 원본 그대로를 이제 보지는 못했는데 다만 좀 저한테 좀 많이 이제 와닿았던 거는 따님이 전해주시는 이제 마지막 유언 엄영란 선생님에 대해서 미안하고 고마웠다 이제 그런 말씀을 이제 하신 거가 이제 기억이 남고 그리고 주변 분들이 이분을 어떤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셨는지 그런 것들이 좀 이제 재밌었던 것들이 있어서 좀 소개를 한번 드리고 싶어서 조금 적어왔는데 네. 주변 분들이
네. 그 엄앵란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가장 인상 깊어서 그거 하나만 그냥 말씀드리고 말겠습니다. 그분이 가장 사랑하셨고 그리고 제가 보기에 가장 신성일 선생님을 잘 표현하신 것 같은 말씀인데 엄앵란 여사님 말씀이요. 네. 네네. 한 분. 제가 좀 다 가방에 넣었구나. 참 궁금하게만. 그냥 그대로는 못하고 네, 네. 생각하는 대로 참 잘생겼다. 그리고 싱싱한 남자였다. 정말. 맨발의 청춘인지 어떤 같이 나온 그 영화를 집에서 네. 아파트 거실에서 이제 비디오로 촬영용 촬영이죠. 이런 거 좀 해주셔야 해서 그거를 보시면서 남편에 대해서 참 잘생긴 남자였다. 참 싱싱했다라는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너무 진솔하면서도 이 신성이라는 이 한 인간의 매력을 네. 너무 잘 표현해 주신 것 같아서 참 잘생겼다. 싱싱한 남자였다. 아, 정말 기가 막히게 표현을 하셨네요. 예, 그럼 그 오늘 저희가 그 신성일 선생님 돌아가신 지가 1주년이 됐는데 뭐 기념하는 데가 아무 데도 없더라고요. 정말 대배우가 돌아가신 지가 1주기가 됐는데 그래서 이진원 교수님하고 저희가 기획을 해서 이런 행사를 하게 되었고요. 좀 더 많은 학생들이 왔으면 했는데 역시 고전 영화를 안 보네요. 그죠? 그래서 오늘 여기 멀리까지 왕림해 주신 우리 선생님들 너무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네네. 저 오늘 말씀 이화시 배우님 오셨는데 네. 다른 분들 말씀 많이 하셨는데 네. 이화시 배우님의 말씀을 많이 안 하신 것 같아서 제가 마지막 질문을 드리고 싶거든요. 한국 영화 100년이라고 하니까 한국 영화는 정치하고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근데 방금년을 오늘 봤지만 기분 좋으면서 안타까운 게 30분여가 잘렸는데요. 이화시 배우님은 그 안에서 온전히 활동을 하시고 나서 나중에 영화를 보셨을 때 이 장면이 들어가야 되는데 왜 안 들어갔지? 하는 고개 갸우뚱하는 그 장면만은 꼭 관객들에게 보여주고 싶다라는 그 어쨌든 영화는 이미지로 얘기를 하니까요. 혹시 그런 장면이 있다면 우리가 목격하지는 못하더라도 아까 뭐 아낌없이 주변다에서 말씀하셨던 그 눈에 보지는 못하지만 조금 장면으로 설명할 수 있는 방금년에서 이 장면은 내가 좀 아쉬운 장면인데 담지를 못했다, 보여주지 못했다 그런 장면이 있으면 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네. 우선 이렇게 좋은 자리를 또 한국 영화 또 100주년이기도 하지만 신성일 선생님을 이렇게 해고해 주시는 우리 안규찬 대표님이 정말 우리 영화 했던 사람도 그렇지만 영화를 하지 않았으면서 불구하고 이렇게 애정이 많으셔가지고 저도 10년 전에 처음 뵙고도 참 놀랐어요. 그래서 그런데 오늘 또 이렇게 영광스러운 자리 이렇게 또 참 좋습니다. 지금 질문하신 거 이거는 제가 그때 너무 어렸고 그때는 어떤 지금은 너무 뭘 잘 알지만 그때 너무 모르고 겁만 많은 눈 큰 소녀 그러니까 처녀여가지고요. 그 당시에는 제가 알기로는 감독님이 전체적인 모든 걸 감독 예술처럼 우리는 그냥 거기에 맞췄고 또 그때 너무나 많은 저한테도 큰 상처인데 그 방금년이란 금병무의 주인공으로 캐스팅 뽑혀서 한 처녀가 나는 인생을 완전히 세계를 잡은 거야라는 그런 생각 속에 했는데 그 작품이 그렇게까지 많은 가해질도 당하고 또 시나리오도 몇 번을 그때 말로 시쳇말로 빠꾸 맞는다 그러거든요. 들어갔다가 뭐가 안 됐다 그래서 정일성 촬영 감독님과 김기현 감독님이랑 찍다가 그걸
중단을 하고 했던 게 파괴라는 영화, 고은 원작의 파괴였었고 뭐 이러면서 저는 정말 그때를 뒤돌아보고 싶지 않은 게 참 젊은, 제가 국문학과를 다녔었는데 영세적이기까지 해버렸어요. 정말 기대했던, 그리고 전부를 생각했는데 그게 몇 년 동안 사장되고 뭐 잘렸다 그러니까 아예 관심조차도 갖기 싫었고 너무 아파서 마음이. 그래서 찍었던 거는 많았는데 한번 시사회 보면서 굉장히 색다른 느낌과 함께 뭐 이렇지? 근데 거기에 대해서 가타부타 할 그럴 정도의 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효도를 굉장히 사랑하고요. 방금 금병매는 너무 제게 아픔과 시리와 지금 생각하면 참 안쓰러워요. 그때 이화씨라는 배우가. 그래서 이름도 그 당시에 중국 냄새 비슷한 이화씨가 됐는데 본명은 저는 남자 이름 이경덕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화씨라고 지어주셨을 때 이화씨 씨 그러면 화씨 씨 뭐 이런 거 같아서 되게 마음에 안 들었었는데 요즘 들어서 이화씨 선생님 뭐 이화씨 씨 이러면은 굉장히 앞서갔던 거예요. 그 이름 자체도. 네. 그랬었고요. 그래서 지금 질문하신 거에 큰 답이 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워낙 오래전 일이니까 선생님도 네네. 기억도 지금. 그리고 네. 아픔 속으로만 생각이 되는데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오늘 그럼 선생님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너무 수고 감사합니다. 오스카님도. 네. 오늘 신성일 일주기 추모전은 이렇게 막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시간까지 감사합니다. 나 그대에게 드릴 말 있네. 오늘 밤 네, 문득 정말 전설적인 우리 찬양 감독님 두 분이 오늘 저기 계시고요. 정말 우리 20대 때, 제가 20대 때 그 시바시 아재 그 강수현 씨가 처음으로 베니스 가서 상 받았잖아요. 그 영화 보고 우리가 얼마나 아재 바라지 장선사에서 했었어요. 그런데 그 감독님을 직접 이렇게 촬영 감독님을 직접 뵈니까 그냥 인콘텍 감독님 작품이거든요. 너무 영광입니다. 또 여기까지 어떻게 알고 오셔가지고 초대를 해야 되는데 친구가 다 연락을 해줘갖고 몰랐는데 친구가 다 연락을 해서 네, 이 친구가 제 블로그에 보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왔어요. 이 친구도 촬영 감독인데 네. 같이 왔고 예. 네, 어떻게 제가 소개를 드려야 되는데 제가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공부를 되게 많이 하고요. 영화 했는데 김기덕 감독 아세요? 네. 숨을 제가 데뷔를 해서 3일 만에 진행을 깜놀 갔습니다. 예. 시간 잡고 데뷔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할 때 디지털화 되면서 촬영 감독이 시나리오를 보고 시나리오 해석을 해서 어떻게 영상화로 바꿔주는가를 잘 모르는 것 같아서 그게 좀 안타깝고 저도 고전 매니아입니다. 고전을 되게 많이 봤는데 우연찮게 여기 왔다가 별들과의 고향 봤는데 좀 아쉬웠던 거는
영수하기 트랙부터를 조금만 낮췄어야 되고 떠버렸어요. 그거 렌즈가 너무 밝았어요. 그 외에는 너무 좋았어요. 우리 저 월드 시내 카페 좀 다시 놀러 오세요. 저희가 2005년에 고전영화 통해서 출간을 한 거예요. 그래서 2011년부터 저희가 계속 그 50년대, 60년대 유럽에 저희가 이제 상영 많이 했어요. 뭐 과거를 가진 예전 빅토리아 데시카 감독의 지금 저희 뭐 했죠. 요런 아가씨 손길을 부드럽게 저희가 한 2달에 2편씩 계속 이제 시중에 나와 있지 않는 DVD나 구할 수 없는 걸 번역해 계속 했고요. 2016년에 이제 한예종에서 같이 해보자. 그래서 2016년부터 이제 한예종에서 계속 하면서 저희가 한국 영화도 이제 작년에는 신상옥 감독의 시를 했고요. 산불도 뭐 이런 작품들을 하면서 우리 이런 행사를 하게 됐습니다. 회원이 지금 현재 카페에는 1000명이고요. 영화를 보러 이제 오시는 분들은 김정은 선생님이 잘 압니다. 잘 아십니다. 저희가 그때 2006년에 배우 윤정희님 데뷔 40주년 행사를 했고요. 또 이장호 감독님 별들의 고향 40주년 한 적이 있었고 또 이번에 신성일 선생님 일주기도 한번 했고요. 뭐 여러 가지 그런 행사가 한국 영화 행사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또 근데 나 감독들만 했지 촬영 감독은 아니에요. 장소는 주로 어디 해요? 항상 저기서 오늘 그 한전 케이시 시설적 꼭대기 저희가 번역을 해서 쇼크레이 갈 때도 했고 선샤인은 지난달에 했고 70년에 선샤인은 뭐 영화는 뭐 작품성은 높지 않지만 충분해요. 선샤인 학생들이 많이 안 가는데 네? 학생들이 많이 없어요. 요즘 학생들이 가끔 옵니다. 오고 오늘도 몇 명이 왔어요. 한 명만 보고 전두엽이 많이 디지털화되면서요. 전두엽이 많이 희화돼가지고 저렇게 길거나 이러면 못 느껴요. 실험을 학생대로 그렇게 고전 좋아하고 이러는 그런 맛을 못 느껴요. 모두들이 터질 것 같은 이 내 사랑을